31강입니다. 31강의 5번부터 8번까지 지문을 통해서는 세 개의 용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첫 글자로 기실료,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그러면은요, 기대한다. 핵심 단어가 예상이에요, 예상. 내가 물건에서 예상되는 것,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실현, 그러면 결과예요, 결과. 투자해갖고 결과로 나온 것을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요구한다, 원한다. 그런데 얼만큼? 최소한. 핵심 단어가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자, 다시요. 기대, 물건에서 예상되는 거. 실현, 결과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요구, 내가 원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주관적이죠. 원할 때는요, 내가 물건에 투자할 때 내가 얼만큼 벌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포기한 만큼, 그 포기한 만큼을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실료. 그래서 6번에 기대는 예상이기 때문에 얼마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이 나와요. 확률이라는 게 나오고, 확률은 합쳐서 100이 되는 게 확률이에요. 그래갖고 그 확률과 그 다음에 그 수익을 곱해갖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이걸 우리는 기대값 내지는 평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갖고 4%를 벌 수도 있고 8%를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3%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최악일 때는 4%, 좋을 때는 13%, 보통일 때는 8%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가능성을 봤더니 뭐냐면 나쁠 때는 20%, 그 다음에 좋을 때는 30%, 보통은 50%, 이거 합쳐서 100이 되는 거죠. 이 합쳐서 100이 되는 게 우리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옆으로 곱합니다. 20 곱하기 4, 그 다음에 50 곱하기 8, 그 다음에 13 곱하기 30 곱합니다. 그러면 870이 나와요. 그런데 옆에 퍼센트가 두 번 곱했으니까 퍼센트가 나오죠. 그런데 개론에서는요, 이 퍼센트 하나가 자리를 두 개씩 옮기는데 퍼센트 하나를 없앨 때마다 자리가 여기서 두 개가 올라가요. 그래서 8.7%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계산이 너무 쉬워요. 옆으로 곱해서 밑으로 더한다. 이거 평균이고, 그냥 숫자 다 곱하고 퍼센트 하나 없앨 때마다 자릿수를 두 자리씩 옮겨서 계산하는 것. 이게 기대 수익률. 자, 7번에 가서 실현 수익률. 그럼 결과예요. 결과니까 마지막에 나중에 된다 해서 사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결정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투자 결정을 할 때는 투자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현과 뭐 요구를 비교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다. 실현은 투자 결정에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게 기대라고 있잖아요. 결과가 실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과 결과가 변동, 달라지는 거, 이거 위험입니다. 이게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봤다, 이익봤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예상대로 안 되는 게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빌라로 투자를 해서 위에 상황을 보니까 8.7%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져 갖고 결과가 2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투자한 것은 위험한 거냐 위험한 것이 아니냐 묻는다면은
위험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7을 예상해서 20이 나왔다는 건 실제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위험이라는 개념은 내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상대로 안 되는 거니까 8.7이 안 되는 게 위험이에요. 그래서 위험이란 내 예상대로 안 되는 변동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기대와 실현 사이의 변동이 위험. 네. 그 다음에 요구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 예. 그리고 최소한 것, 내가 원하는. 그러면 최소한인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빌라로 투자해서 8.7%를 예상을 했어요. 그 예상한 게 기대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이 1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8.7%로 빌라에서 예상을 했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투자를 못 했잖아요. 그 다른 데 투자한 걸 포기하고 빌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은행에 간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다른 부동산 투자해갖고 말하자면 6%를 다른 곳에서 말하자면 벌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럴 때 이 빌라로 올 때는 6을 포기해 왔으니 6만큼은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걸 기회비용 그럽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포기한 비용이죠. 이걸 요구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요구는 최소한 포기한 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구는 사람마다 달라, 포기한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를 더합니다. 제가 무할인 이렇게 해요. 무위험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인플레를 더한다. 이 3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요구는 무할인이다.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율인데, 그러면 무위험률이 뭐냐? 이게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위험이라는 건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주는 거죠. 그게 예금 이자잖아요. 내가 은행에 예금하면은 그 처음에 약속한 대로 예금 이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이자를 무위험률, 예금 이자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보겠는데 국채, 공채 수익률. 이거는 이제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게 국채고 공공기관이 돈을 빌리는 게 공채인데, 이거는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위험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위험률은 사람한테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할 때 누가 가든 간에 은행 이자는 똑같게 주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본다면 국가 경제 상황이에요. 국가마다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은행 이자만큼 갖고는 안 되죠. 은행 이자보다는 더 벌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은행 이자는 그냥 시간만 가면 주는데 부동산은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변동이 생겨요. 그 변동만큼의 대가, 그걸 위험의 대가라고 하죠. 이 대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걸 이 할증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통은 프리미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 위험의 대가, 위험 프리미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받아야 되겠다. 얼만큼 더 받을 거냐?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갈수록 높게. 다 보수적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때는 높게. 다 높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받는 돈, 그리고 인플레가 있으면은, 인플레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내가 손해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그만큼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구는 3개를 더해갖고 무할인 이렇게 더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도 올라가죠. 말하자면 은행 이자 올라가면 부동산에서 원하는 수익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 만약에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위험과 수익은요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많을수록 수익도 커지잖아요. 요구 수익률도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은 요구 수익률은 높게, 위험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입니다. 가격과 수익. 항상 부동산은요, 물건을 싸게 사야 수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건 가격이 낮아야 그 물건의 수익이 많아집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가격과 수익은 반대. 만약에 물건을 비싸게 사면은 수익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다. 자, 여기 처음에 하시는 분은 대단히 어렵게 여길 건데 이 세 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실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갖고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투자 결과로 나왔다 그러면 실현. 내가 원하는 최소한 그러면 요구. 그런데 내가 요구할 때는 포기한 만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고, 그 포기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개를 더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무할인,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를 더한다. 항상 무위험률 그러면 예금 이자고, 이거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주는 거고요. 사람의 성향에 영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마다 다르고요. 만약에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예금 이자 올라가면 부동산에서 원하는 요구 수익률 올라간다는 것. 예. 그 다음에 할증률은 더 받는 돈인데 위험의 대가고요.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안정적으로 가면서 좀 높게 정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인플레가 있으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을 얹어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요구는 무할인인데, 자, 이러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은 만큼 위험도 커진다.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도 높아야 된다. 자, 그런데 부동산에서 가격과 수익은 반대라는 것. 내가 물건을 싸게 사야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용어를 정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맺을 때 저는 결론을 기호투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예, 기호투시. 다시요.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대. 생각해 보세요. 물건에서 주는 것이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요구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것보다 물건이 더 많이 주면 투자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에 기대와 요구가 되면은요, 기대가 크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가격과 수익은 반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기대와 요구가 뭐가 된다? 비슷해지는데,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는 기대가 변해갖고 요구를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기대가 크니까 떨어질 일밖에 없어서 기대가 떨어져요.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작아요. 그러면 기대가 변하니까, 기대가 작으니까 요구 따라가니까 기대가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이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은 기대는 떨어지고, 기대가 작으면 올라간다는 것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요, 투자자의 생각이에요. 시장 가치는요,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물이 1억에 시세가 나왔다. 근데 내가 보니까 8천짜리 투자 않죠. 근데 내가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1억인데 한 1억 2천이에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는데, 그런데 이 투자 가치는요, 나중에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결론, 기호2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3번 문제를 통해 갖고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용어 3개 정리를 합니다. 기실료, 예, 기대, 실현, 요구. 기대, 그러면 예상의 예상. 예, 어떻게 예상이니까 확률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죠? 어떻게? 옆으로 곱해서 밑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산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 4번처럼 계산이 돼요. 그러면 4번처럼 할 때 이게 약간 단순할 때는 우리 앞에서 옆으로 곱해갖고 밑으로 더했는데 조금 어렵게 주려고 여기서 50%라는 A 물건과 B 물건을 50%씩 이제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50%라고 할 때는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갖고 두 개를 결합을 할 때 합치면은 30이잖아요. 30을 반절로 나눠요. 그러면 10%가 됩니다. 15죠, 15. 30을 15. 이것도 둘로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러면 50이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20 곱하기 50은 0.5. 그 다음에 10 곱하기 0.5. 그러면 여기서 10이 나오고 여기서 5가 나와서 합쳐서 15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50% 줬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15. 그 다음에 여기 70과 30을 둘이 더해서 100에 나누니까 50.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처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옆에 40을 얼마로 합니까? 15. 그럼 600 나오죠? 그 다음에 60을 얼마로 해요? 50 하면 3000 나오죠? 더했더니 3600이에요. 그런데 퍼센트 아닙니까? 이쪽 퍼센트 있고 이쪽 퍼센트 있으니까. 그러면 퍼센트 하나 없앨 때마다 자릿수 몇 개 한다고요? 2개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36% 해갖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게 하나의 조건을 주었지만은 영 못 풀 문제 아니다. 두 개가 50%씩 주었다. 그럼 둘을 더해갖고 2로 나눠갖고 한번 한 다음에, 그래서 옆으로 곱해서 밑으로 더하면은 전체 기대 수익률 계산한다는 거. 그래갖고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3번에 와갖고 기대 수익률 그러면은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요보다 크다. 우리 일 때 기호2시 이렇게 외자하고 그랬죠? 기호2시 이렇게 암기하세요.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면 투자하자. 기대가 요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거 맞다 이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예, 옳은 거 됐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기대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예상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구를 말하는 거죠. 2번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요구 그러면 최소한 무할인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달성 이런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실현을 말하는 거죠. 예, 틀렸다. 4번 요구는 위험이 클수록 아까 위험이 클수록 수익은 커진다고 그랬죠. 위험하니까 변동이 많으니까 그 물건에서 요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 예.
그 다음에 5번 기회비용 그러면 포기한 비용이고 포기한 비용 그러면 실현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요구죠? 그래서 틀렸다. 3번의 정답은 1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세계 용어, 기실료, 기대, 물건에서 예상하는 기대, 평균으로 하고 옆으로 곱해서 밑으로 더하는데 그 과정에서 50, 50 주어진다면 2를 더해서 2로 나눠서 계산하면은 좀 더 빨리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실현, 그러면 결과고요. 그리고 결과는 기대와 실현 사이를 위험이라고 하고 변하는 것. 예. 그리고 요구,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데 최소한의 것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는 무할인하는데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 인플레를 더하는데 무위험률은 예금이자고 예금이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같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국가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영향이 없다. 나중에 이런 질문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할증률은 더 받는 돈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할증률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러면 보수적일수록 높게 더 받으려고 해야 돼요. 위험의 대가가 커야 돼. 안정적으로 갈 때 위험의 대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플레가 나오면은 인플레만큼을 이제 얹어서 해야 된다. 요구는 무할인을 더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여 투시다.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는데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는 기대가 변해서 요구가 따라가니까 기대가 커버리면은 떨어질 일밖에 없어서 기대가 떨어지고 기대가 작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 물건을 싸게 사야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은 어떻게 올라가고 가격을 비싸게 사면은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 강조를 하면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